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복정남들이 펼치는 뉴스쇼 뉴오진 이성희의 만담 뉴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방송인 뉴오진 대표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뭐 전국이 이 메르스 공포, 지금 뭐 대전에도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이게 그동안에는 남의 일처럼 여겨졌죠. 뭐 경기도 어디쯤에서 일어난 일로 여겨졌는데 지금 대전에서 환자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는 지금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 지금 보면은 대전 충남에서 지금 5명 확진 환자가 발생을 했고요. 그렇죠. 지금 최초로 지금 확진을 받은 병원, 그 병원이 지금 문 연 지 얼마 안 되는 병원인데 환자 이동 제한 조치 명령이 내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환자들이 이동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 병을 못 떠난다는 얘기죠. 우선은 이 15일간 거기서 있으면서 이거 확산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죠. 불만이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민들이 지금 불안과 공포 뭐 이런 지금 불안감에 지금 뭐 병원 가기도 꺼려한답니다. 지금 어느 병원인지도 모르고. 근데 정부에서는 이거 뭐 어디 온 나라가 난리인데도 불구하고 쉬쉬하기만 하지. 이거 뭐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진짜 이거 분통을 터뜨려도 이거 뭐 죽고 나서 분통 터뜨리면 뭐 합니까 이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황스러운데 더군다나 아니 3차 감염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4차 감염도 그럼 없다고 보장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4차 감염은 어떻게 되는 게 4차 감염? 그 사람한테 이제 계속 옮겨다니는 거죠. 공기로. 지금 이거죠. 이 대전에서 엊그제 첫 환자가 발생된 분이 나이가 한 40대 젊으신 분이에요. 젊으신 분이 그 경기도에 있는 그 처음 발병한 병원에 있다가 이분이 같은 병동에 있었다고 합니다. 병동에 있다가 이분이 고향인 대전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정리를 해드리면 내려와서 지금 제한 조치가 된 그 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 병원에서 6일인가 있었답니다. 6일인가 있다가 차도가 없으니까는 그 옆에 좀 큰 대학병원으로 옮겼어요. 거기서도 이틀이 있었는데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점병원이라고 표현하는가요? 충남대 병원이 지금 이제 뭐죠? 그게 거점병원이죠. 국가지정병원. 국가지정병원. 그 병원으로 가서 30일 날 가서 체크를 했더니만은 확진 환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3차 환자 같은 경우는 이 40대 환자가 아까 얘기한 대전으로 내려와서 그 첫 병원, 그 병원에서 엿새간 머무르는 동안에 그 옆 같이 병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병실에 있던 70세 노인이 걸린 겁니다. 이게 시작이 되는 거죠, 발병이. 3차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옮겨서 대학병원으로 갔잖아요. 그 대학병원에 간 데서 또 한 사람이 걸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 그 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 처음 병원이 제한 조치가 내려진 겁니다. 내려지고 왜 그러냐면 그 병원에서 또 의사가 또 걸린 겁니다. 의심스러운 의사가 걸려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우선은 여기 병원을 우선은 안 되겠다. 통제를 하자. 그렇죠. 그래서 통제를 하다 보니까는 지금 애매한 상황이죠. 근데 이 지금 정부 당국에서는 보건당국에서는 그런 그 병원들을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알려주고서 뭔가 이거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발표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디 병원들을 거쳐간 병원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 안 하는지. 근데 현재는 정부에서 병원을 이름 안 근데 만약에 병원 이름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은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그 병원들이 피해가 엄청나게 클 겁니다. 예를 들면은 환자가 안 옵니다. 환자가 안 오면은 그 병원은 문 닫아야 되는 겁니다. 경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의사들이, 아니 병원장들이 환자가 생긴 거를 신고를 안 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뭉개는 거예요, 뭉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 내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이거를 공개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봐집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반론을 좀 얘기할게요. 그러면 병원에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부의 반론을 제기할게요. 그러면 병원의 수익이 떨어질까봐
얘기를 안 한다고 하는 거는 병원은 보호해주고 죽어가는 국민들은 보호를 안 합니까?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게 뭐 제일 중요하지. 병원이 중요합니까? 지금 국민의 생명이 중요한 거지. 이제 그게 예를 들면은 병원을 이제 국가 전체를 보고 지금 진료를 하고 이 뭐라 그럴까요? 이제 이걸 막아야 되는 과정인데 만약에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A 병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조치되는데 그 옮겨 있는 대학병원 B 병원이 있어요. B 병원 있고 지금 거점병원 이 세 개 병원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이 세 개 병원이 만약에 공개가 다 되면은 이 세 번째 병원 C 병원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불안해서 못 갈 겁니다. 그런데 C 병원 같은 경우나 B 병원 같은 경우는 그 뭐라 그럴까 격리 치료실에 감압 시설인가 뭔가 음압 시설. 예. 음압? 그치, 예. 음압, 그러니까 음압죠. 공기가 좀 좀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조치를 취해서 이동을 하지 않게 하고 한다.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이 C병원 같은 경우가 그런 환자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한 4, 5천 명의 환자들이 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상당한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그 병원 이름을 공개를 못하게 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알고 싶죠. 알고 싶고 아예 근처 안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러면은 예. 그 안에 있는 4, 5천 명의 그 환자들은 만약에 감염돼서 죽으면은 누가 책임져? 아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과하게 지금요, 하시지 않나 싶은데. 최초에 네. 지금 발병을 했던 네. 그 경기도 평택 화성에 가보면요. 좀 뭐 도하 언론에서 보도가 다 됐지만은 네. 이 정부에 대한 극도의 그 뭐랄까 불안감, 불신감, 정부 말을 못 믿어요 지금. 그리고 마스크 도시로 변모했어요. 모든 지금 이 그 뭐랄까 시민들이 그렇죠. 마스크를 예, 다 쓰고 예, 다녀요 예, 지금. 예, 그렇죠. 그리고 평택 화성에 사람들이 가질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가 예. 거의 좀만 지나면은요 마비 상태예요. 대전이 지금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면은 그거 거기 보장을 못 하죠. 지금 사실은 대전도 마찬가지 안 아닙니까? 와요, 지금. 전화가 그러면은 막. 대전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떠나야 됩니까 여기를?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니 이제 그러니까 다 이사 가서 우리 고향인 어디로 단양으로 지금 가서- 3차 감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 지금 공기 전염도 지금 가능 안 하다고는 하지만은 지금 3차 감염이 일어난 상황에서 그게 아니라고는 지금 누구든지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옆에 지나가는 것조차도 일단은 스톱을 해야 돼요. 옛날 우리 조선 시대에는요 역병이 돌면은 이 줄로 쳤어요. 아무도 못 오게 그 집을 이렇게 여기는 오지 마세요. 근데 제가 아니, 이렇게 했던 걸 갖다가 지금 이 21세기에 말없이 그냥 재수 없는 놈은 걸리고 재수 있는 놈은 안 걸리고 이렇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우리가 호들갑을 떨 정도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게 이 정부의 부분에 발표에 대해서. 지금 아니 저 개인적인 생각이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말 맞다나 지금 A 병원, B 병원, C 병원이 만약에 이제 공개가 돼서 거기를 가지 말자 예를 들면은 당분간이죠. 예를 들면 당분간 이거 할수 있겠는데 해결될 때까지. 그러면은 여기에 B 병원의 환자가 거기도 대학병원이 꽤 큽니다. 예. 거기 환자 C병원의 환자가 어디로 가느냐 갈 데가 없어요. 나와서 현실적으로 지금 그 병원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병실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그럼 나 서울로 가야 될 겁니다. 근데 서울에도 서울이라고 없죠, 지금. 예. 서울이라고 낫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지금 할 건 아닌 것 같고 이 뭐 누가 제가 정부 말을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그 뭐라 그럴까 이 뭐지 그 지금 예를 들면 이제 그 거점병원에서 지금 이 격리 치료를 한다고 하는 부분도 그 동안에도 어떤 무슨 이 뭐죠 거기 전염병 관련된 뭐 있죠. 났을 뭐 때 사스, 에볼라, 소위 말하면 뭐 결핵 나왔을 이런 게 다 때도 공기 전염이 가능하니. 대부분에도 이 어떻게 보면 그 거점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또 나름대로 거기서 격리해서 조치를 취하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 사람이 들어갔다라고 그 옆에 있는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가야 된다. 거기 근처에 있는 동사람들 다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까지 호들갑을 떨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방 수칙을 좀 읽어드릴까요? 근데 우선은 그게 예. 이것도 진짜 만든 거예요? 손만 씻으라고 하면은 뭐 이 세정제를 이용해서 손도 좀 씻고 기침할 경우에 기침 예절이 있답니다. 예, 기침 예절이 이 뭐지 이렇게 좀 가리고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이거 기침 안 하고 예절이 뭐 있고. 시험도 어느 뭐 종편인가 내가 보니까
몇 메타를 가든가? 2m 이상 날아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마스크를 뭐 이제 여러 사람이 공공장소 갈 때는 마스크를 이제 앞으로는 착용하고. 마스크 쓰고 해야 되겠어요. 만담 뉴스도. 야, 한동안 하지 말아야지. 아이고 마스크 쓰고 하면은 이제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막 옮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예. 그러니까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아니, 나만 예방 수칙을 잘 지키면 뭐예요? 그렇죠. 남이 예. 안 지켜갖고 그다음에 나한테 오면 어떻게? 이 고열 증상이 오면은 빨리 신고하고 고열. 특히 고령자나 만성 질환자들은 좀 외출을 자제해야 되지 않는 게 그렇죠. 이게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나이가 지금 걸리지 50이 않습니까? 넘은 아니 걸려도 생명의 위도까지는 안 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보통 50이 넘은 50 넘으셨죠? 50이 넘은 분들은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본인은 안 넘은 것처럼 본인은 누가 보면 한 40 정도 되신 분처럼 50 넘으셨죠? 아니, 대부분이 50 넘으신 분들이 좀 주의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50도 같은 50이 아니다. 그렇지. 뭐 그런 걸 아니 앞에 굉장히 50하고 뒤에 50하고 굉장히- 같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은연중에 야, 나 머리만 허옇지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 다음 얘기 좀 할까요? 요 얘기 좀 하나 해볼까요? 혹 떼려다가 혹 붙인 구의원 얘기 아, 예. 아시죠? 네네. 서구의 예. 김모 의원 김창관 의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다 나왔어요? 네. 나 또 이것도 괜히 얘기했다가 또 혼날까봐. 법으로 갈까봐. 네, 김모 의원께서 이 사건을 정리해 드리면 이런 것 같더라고요. 2013년도에 6월인가에 음주를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0.058인가가 나왔답니다. 아이고, 그렇게 예. 많이 나오진 그렇게 않은 것 같아요. 그 진짜 정도면. 몇 잔 했네요. 그런데 그것을 검찰에서는 150만 원의 약식 기소를 했답니다. 왜 이렇게 써요? 예, 대체로 이렇게 나오는가 봅니다. 아닌데, 150만 원의 약식 기소를 했는데 세다. 100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공직사회 공보물에 선거 공보물에 출마하시는 분들은 표기를 하게 돼 있죠. 선거 공보물에 이 기록을 하게 돼 있는가 봅니다. 음주 적발 사건을. 그러니까 정관 안에 이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김모 의원 같은 경우는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겠죠. 청구를 한 겁니다. 정식 재판에서 1심에서 70만 원이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건데. 그러면 이 정도면 끝났으면 되는데 검찰이 기분이 나빴던가 봅니다. 검찰이 항소를 한 거예요. 예. 맞죠? 항소를 한 거죠. 예. 항소를 해서 정식 재판에서 2심에 간 겁니다. 거기 가서 150만 원 다시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2심 재판부가 2심 재판부에서 다시 150만 원 벌금이 나온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원상대로 된 거니까 처음에 검찰이 약식 기소한 검찰 약식 기소한 대로 들어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열받죠. 다음번 선거 때 기록하게 생겼어요, 이제. 골치 아프졌습니다. 그런 일이 최근에 있어서 화제가 됐었죠. 그런 반면에 또 대전 중구의 홍승국 의원은 그러니까 1심에서는 2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러셨죠. 항소심에서 90만 원 살아났어요. 제가 이렇게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분? 이 정도면 내려올 거다. 아, 그래. 네, 제가 옛날에 틀어보면은 요 정도 1심에 나오신 분은 2심에서 살아날 거다. 근데 아산시 의회 그 의원은 당선 무효형을 받았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아산시 김진구 의원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선거 자금을 좀 부풀려 신고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좀 센가요? 예, 좀 센가 그 봅니다. 돈을 그래서 빼먹으려고 한 거 아니야. 따져보면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심에서 받은 겁니다. 어이구, 세게 그래서 거의 이게 그대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당선 무효형 아직 뭐 대법원 판례가 남아 있으니까는 좀 더 가겠지만은 재선거를 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이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이게 나오면은 재선거를 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홍순국 의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스톱하죠. 보통 더 안 가죠. 그렇죠. 뭐 검찰도 그냥 뭐 괜히 또 갔다가 갔다가 괜히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게 내려가라는 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김창관 의원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여기를 가야지 대법원까지. 한 번 더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스톱하면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아, 이거는, 그건 아니구나. 이거는 아, 그 그건 공직선거법에서는 100만 원 이상이 갔을 때 의원직 상실하는데 이거는 이거는 공직선거법이 이제 아니기 때문에 이건 교통 네, 저거죠.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이 나중에 공보물에? 공보물에 기록이 남으니까 찜찜한 거죠. 남들 깨끗한데 국민들이 이해해줘요. 이해하든가 이 정도면요. 예, 예. 근데 이 과정을 다 몰라 국민들은. 그냥 그것만 내용 보니까는 아이고 또 우리 어디 술 먹고 김차관 의원님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잊어버려? 그 대신에 다른 일로 더 열심히 하시면 돼. 그렇죠? 예, 네, 그거. 맞습니다. 왜냐면은 음주운전에 걸려가지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분들 계시니까 너무 그렇게 속상해할 거 없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수두룩합니다. 네. 하나 더 오늘 재미있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런 사례가 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 버스하고 자가용하고 보통 가끔 싸우는 게 있죠. 보통 버스가 가다가 나포운전. 예, 좀 이렇게 끼어 이제 차를 뭐랄까 차선 변경을 하면서 예, 예를 버스가 들면은, 들어오면 예, 깜짝 놀라죠. 이 예, 승용차들은. 예를 들면 이제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서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사건이 뭐냐면은 작년 6월 달에 있었던 일인가 봅니다. 6월 달 저녁 때 문화동 한 교차로에서 자가용 승용차하고 시내버스하고 이제 싸움이 붙은 겁니다. 서로 양보 안 했구만. 예, 서로 양보를 안 한 것 네, 같아요. 서로 막. 그냥.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승용차가 내려오죠. 내려왔고 야, 버스 이- 세워. 그래서 이제 막 한마디 하죠. XX야. 막 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승객들이 또 뭐랍니까? 아이 빨리 좀 가요. 그런데 이 운전사가 자가용 운전사가 좀 이 성격이 좀 성질이 좀 이제 다들 안 내려가는가 봅니다. 그래갖고 쫓아가는 거죠 이제. 차를 예, 그렇죠. 그 버스를 쫓아가서 앞에 가서 앞지르기를 하면서 앞집 막 삑 쓰는 거야 이제. 이거 저 지시등도 안 켜고 그렇지. 예, 뜩쓴 겁니다. 깜짝 그러니까 버스가 또 섰겠죠. 뭐야 이제 보통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승용차 운전사한테 그러면 아니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어요? 사고는 안 났어. 사고가 그러니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었겠죠. 근데 재판부는 이 승용차 운전자한테 벌금 300만 원을 좀 때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게 이제 난폭 운전이거든요. 길거리에서 보복 운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예, 뭐 이제 갈등 생겼을 때 앞에 가서 끽 쓴다든지 지난번 구속된 경우도 있지 이제 않습니까? 그거를 다 이제 합해서 이제 난폭 운전으로 다 쳐가지고 그렇죠. 정부 차원에서 이제 아주 강력하게 대응한다죠. 대응을 그래서 한다. 이제 이 보니까는 이분이 버스에 끼어들 때 방향지시 등 안고 확 들어왔다든지. 그거 이제 그런 만약 고의가 방향지시를 키고 들어오면은 뭐 상황상 갈 수는 있으니까요. 그런 거라든지 버스가 정류장에 서서 승객을 실을 때는 또 이분이 또 옆에 기다렸던가 봐. 기다리다가 버스가 또 다시 가니까 또 들어온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고의죠. 고의가 있다 이거지. 고의가 있는 거죠. 판사들은 이런 걸 또 보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보는 상황을 종합했을 때 이게 지금 대전에서 일어난 일이라 그 얘기죠. 예, 대전에 아까 문화동. 얘기한 문화동에서 있었던 일인데 300만 원 나와서 이것도 결국은 우리 모토가 뭡니까? 욱하지 말자. 그렇죠. 그런 그래서 얘기죠. 이 보복 운전, 난폭 운전 모두가 다 욱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뭐 무슨 3단 뭐 방망이가 뭐가 나오고 뭐 유리창을 깨고 저기 뭐야 저기 삼단. 막걸리통 날리고 그죠? 예. 예, 사실 어떤 분은 이제 뭐 뭐죠? 이거 막 칼도 갖고 이거 뭐죠? 큰 칼을 갖고 나와서 위협하고 무서워요. 막 우통 딱 벗고 아이고. 나 지나가다 봤는데 문신이 막 쫙 있는데 막 아이고. 하니까 아이고. 그 운전 그 안에 있는 아이고, 사람이 어렵지. 문도 못 열고 그렇지. 그 안에 문 잠궈놓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예. 아니 죄송하다고 했는데도 아, 그 필요 없는 거지. 아예 근처 가지 말아야 와서 되죠. 무릎 꿇어야지. 아이, 참. 응? 요즘 그 19살 먹은 청년이 그 할아버지 뻘 되는 그 할아버지 때리는 영상 너무했대 진짜. 예? 무릎 2번이나 꿇고 그만 좀 때리라고 했는데도 그게 뭡니까? 야, 그거 그래 잡혀갖고 결국은 뭡니까 그게 후회해봐야. 예, 자, 너무했습니다. 화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 예. DT뉴스가 이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서 몰빵데이를 연다고 하는 기사가, 몰빵데이. 예, 우리 유호진 대표께서 이걸 뭐 추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뭐 회사 차원에서 우리가 글쎄요. 좀 공익적인 차원에서 디투뉴스가 좀 일을 해보자 해서 뭔 얘기입니까 이게? 유성의 홈플러스 유성점이라고 있습니다. 네. 홈플러스 유성점하고 저희 디투뉴스하고 몰빵데이인데 이 몰빵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는 그
그 뭐죠 가게죠 거기 쇼핑몰. 네, 쇼핑몰로 오면은 빵 터지는 기쁨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 그러니까 몰빵은 우리가 뭐 한 군데로 몰아주는 걸 이제 몰빵이라고 흔히 예,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그 제목은 재밌게 이제 예, 이렇게 예. 했는데 그래서 내용은 뭐냐면은요. 바지나 뭐 옷 티셔츠나 뭐 이런 의류 같은 경우가 많이 팔 건데요. 한 점당 보통 1,000원 정도씩 살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옷, 그러니까 이제 어른 옷, 뭐 이런 거 좀 그날 당일 하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결국 자선 바자회 같은 성격이네요. 사실 그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오전 10시부터 해서 우리가 준비한 그 물품이 다 나가면은 종료하는 걸로. 11시에도 끝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 그 몇 점 정도나 나오고 좀 저희들이 많이 지금 나와야 될 한 텐데. 3,000점 정도 준비를 아유, 하고 그럼 있습니다. 뭐 얼마 안 되는데 얼마 안 양으로. 돼요? 좀 더 시간이 좀 그래도 한 며칠 있으니까 네, 좀 더 기부를 볼까요? 받을 수 있으면 얘기 좀 그렇죠. 한번 해주시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 3,000점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10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해서 그게 다 팔리면 그 팔린 거를 그대로 이건 다 기부받은 거기 때문에 그대로 유성구에 있는 그 나눔 재단으로 갑니다. 그러면 3,000점이면 1,000원씩 하면 3천만 원인가요? 300만 원 다 팔으면은 다 팔으면 300만 원이죠. 300만 원이 다 네. 팔으면 다 팔으면 300인데 거기에 이제 2,000원짜리나 3,000원짜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고가 옷은. 네, 이제 상태에 따라서. 근데 대체적으로 아주 만족하실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은 하고 그럼 있습니다. 그 물품은 어디서 물품은 우리가 이제 기부를 받았어요? 네, 관련되는 기업체에서 아, 기부. 2월 상품이나 그러니까 그분들도 사실은 기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정 기탁을 차원에서 유성구청을 통해서 유성에 있는 장애인들한테 지금 전달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유 좋은 일 하시네요 아주. 그래서 사실 이 뭡니까 이 자원봉사라든지요 기부라는 거는 받는 사람보다도 이 하는 사람이 더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따져보면은 하는 사람 본인을 위한 거예요. 따져보니까. 네, 봉사는 네. 자신을 위해서 하는 네, 겁니다. 본인을 위해서 하는 좋습니다. 겁니다.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도 따져보면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자기를 자기를- 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편하면은 편한 거 아닙니까? 훗날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내 마음이 편하려고 하면은 그렇지. 잘해야지. 잘해야죠. 만약에 못하면은 항상 그때 울은들 후회되는 뭐 압니까? 예. 후회가 되죠. 그래서 아무튼 디트뉴스가 이 어떻게 보면 공익적인 차원에서 좋은 일 한번 또 화끈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아무튼- 시민들 좀 관심 가져주고 만약에 이번에 잘 되면은요 분기별로 하자 이제 이런 좀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빵을 좀 키워서 네 그렇습니다. 예. 아주 야심찬 이것도 네 지금 이렇게 쭉 밑에 나가고 있는데 보시면은 참고하시고 6월 6일 날 현충일 날 묵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유, 아무튼 또 현충일이 토요일이 돼서 네, 이게 그렇습니다. 참 원래는 그 주중에 뭘 걸려야 이게 연휴가 되는데 좀 아까워요. 예, 이 노른 날하고 겹치니까 네. 우리- 그래서 앞으로는 현충일이나 어린이날이나 몇 가지는 아예 요일을 정해놓고 이 날짜를 하자 이런 게 지금 법안으로 지금 상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충일 네, 그래서 같은 경우는 좀 현충일을 들어가야 그러니까 되는데 매년 6월 첫째 주 월요일 미국이 그렇게 한답니다. 미국은 그렇게 예, 하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토일 월까지 쉬게 해서 아예 딱.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그 기회를 통해서 여행도 가고 또 어떻게 보면 여유 있는 삶을 즐겨라 이런 의미죠. 어린이날도 마찬가지로 5월 5일이 아니라 5월 첫째 주 월요일 이렇게 정한다고 지금 올라갔는데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예, 예. 바꿔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율 같은 거 얘기하지도 말고 예, 그렇죠, 이제. 그렇죠. 대체율이 그냥 아니라 뭐 아예 딱 정해놓으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좋다는 거죠. 기념비적인 날짜는 정해야 어쩔 수 되겠죠. 그렇지. 그 뭐 아니, 8.15 광복, 생일이나 제삿날을 바꾸는 건 안 되죠. 8.15 광복, 그렇죠. 8월 매월 뭐 둘째 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할 수 그죠? 없죠. 그건 어쩔 수 없고 이 뭐 어린이날은 사실 어린이날을 좀 더 생각해 보자 이런 의미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 얘기한 5월 첫째 주 월요일 그러면 이렇게 정하면은 추석 뭐
설 그런 명절 거는 바꿀 수가 없지. 바꿀 수가 없죠. 그거는 뭐 날짜가 딱 정해지지 않으니까. 그건 대체 우리나라 사람들 음력 얼마나 좋아합니까? 음력 좋아하죠. 아, 음력. 음력 따지고 생일도 음력으로 지내고 그럼 헷갈려 죽겠어요. 헷갈려 죽겠어요. 예. 저도 음력으로 뭐 이렇게 생일을 이렇게 하니까 예. 아, 그 양력으로 바꿔요. 근데 지금 못 바꾸지. 뭐 사람들이 다 음력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요즘 애들은 양력으로 생일 지냅니다. 네, 요즘은 되죠. 한두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대전에 그 워터 슬라이드 300m짜리 워터 슬라이드 어디다 설치할까 하고 고민을 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원도심 쪽으로는 못 오고요. 교통 문제 때문에 모건대 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결국은 모건대 사람만 좋아졌어요. 거기 주변 사람만. 도안동 아니 근데 이게 통째로 이렇게 갖다 놓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을 합니까? 저도 아직 안 봐서 몰라요. 근데 굉장히 뭐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사진으로 보면은 네,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사진으로 보면은 이 이 전체가 300m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고 내려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이제 그렇죠. 물이 흐르고 300m까지 간다는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이제 물이 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쭉쭉. 되겠죠. 그래야 그래야 되겠죠. 이게 미끄러져서 우리 저 강원도나 어디에 보면은 막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워터 슬라이스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근데- 아무튼 저는 좀 아까운 게 이걸 모건대 근처에다 갖다 놔서는 과연 이게 활성화가 되겠느냐 해서 나는 과감하게 이 원도심을 한번 끌고 왔었으면 했는데 교통 문제가 걸렸던가 봅니다. 그럼 결국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건대 쪽 사람만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는 뭐 얘기할 게 없네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큰 의미가 잘 사는 사람만 계속 잘 살아라. 문화 혜택 받고. 이게 그러니까 여기 분들이 반대를 했던가 봅니다. 여기서 이제 교통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 맞아요. 때문에 여기 간 그거 거니까. 하나 때문에 여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전략적으로는 어느 도시 구간에 보면요. 차량이 좀 복잡하고 못 오게 막아야지 이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온다고 합니다. 예, 요즘은 그런 세계적으로도 보면은요. 그래서 도로가 넓은 것보다 좁혀놔야지 물건 사러 많이 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네, 그건 도시 쪽으로 나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다른 건 뭐 다 됐네요. 예, 새누리당 중구 당협위원장이 6일부터 10일까지 공모를 한다고 합니다. 아, 요거 네. 요거 불만하겠네요. 요거. 튀길 겁니다. 예, 요거? 요것은 1차 예선전이라고 봐야죠. 그죠? 예, 근데 누가 지금 될 것이냐. 지금 이게 강창희 의장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나서 출마를 하겠다 의지 표명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상당히 지금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예선이 곧 본선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경우도. 예, 예를 들면은 지금 중구 이 공석인 중구 당협위원장이 되면은 나중에 경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우선 유리하죠. 유리하게 예, 유리하고 작용이 되는 거죠. 다음에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도 아무래도 유리해질 겁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자기 그 당원 관리라든지 뭐 여러 그렇죠. 뭐 이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민호 전 행복청장이 배제돼 석좌 교수로 간다 이런 소식도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얘기하니까 제가 네. 또 하나 생각하는데 우리 네. 김창수 전 국회의원 있죠? 예, 대덕구. 대전대 교수로 초빙 교수인가요? 뭘로 아무튼 뭐 예. 초빙을 지금 석좌로 가든 뭐 예. 초빙을 가든 뭐 그 교수로 이제 지금 강단에 쓰고 있다고 명함을 아, 저한테 그렇습니까?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명함을 보니까 김창수 교수님이시네요. 이제 그래서 잘 되셨다고 제가 이제 축하 인사도 건네고 그랬는데 네. 아무튼 대전대 계시다는 거 제가 또 말씀을 또 드려줘야지 또 예, 그렇죠. 저한테 이런데 나 이제 대전대에서 강의해 나 그러니까 앞으로 김 교수라고 불러줘. 뭐 아니 근데 김 전 의원보다 김 교수가 낫다 이거죠. 우리 김창수 의원 예. 아주 살을 많이 빠졌죠. 뭐 예, 그럴 뭐 운동을 하셨는데 아무튼 언제 한번 날씬하시더라고요. 그 살 빼는 비법 좀 한번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실질적으로 예전에 술 많이 드시고 해서 살도 좀 많이 쪘는데 요즘 많이 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요즘 네. 박희원 대전 상공회의소 회장 예, 저희 그 디트뉴스의 그 이슈 토론에 출연하셨더라고요. 출연하시면서 제가 얼굴을 뵀는데 야 역시 단단하십니다. 지금 요즘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사람이 하나 바뀌면은
이렇게 좋아진다는 게 이 박지원 회장이 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나서 상공회의소가 아주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의 관심도, 기업에 대한 관심도 엄청 높아졌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면 진짜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또 박지원 회장이 자기가 솔선수범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남의 돈 갖다가 뭐 대충 이렇게 회장 해먹으려면 보통 안 되죠. 근데 본인이 1억을 내놓고 1억을 냈어요? 그렇습니다. 대학생들 이 20개 팀을 선정해서 글쎄요, 내가 그거, 외국을 네. 보내준다고 하니까는 200몇 개 팀이 왔다던가요? 그러니까 벌써 대학생들이 지역 기업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선발을 해서 너희들을 보낼 테니까는 여러분들은 시각을 키워서 와라. 이거 아닙니까?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네.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6월 3일 복정남들이 펼치는 뉴스쇼 뉴오진 이성희의 만담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